자, 다음 15번 들어가 보자. 일단 항상 유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유전 형주 수, 그 다음 대립 유전자, 우열 관계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상이냐 성이냐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됐지? 그럼 보면 현재 동물의 몸색 유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염색체 있대요? 성 염색체 있대요. 그 다음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이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유전자가 몇 가지가 됐든 체세포 내에는 관여되는 유전자는 반드시 한 쌍, 즉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이놈의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가 나오네. 4가지가 나오네. 그러면은 무슨 유전이구나? 복대립 유전이구나. 자, 그동안 나왔던 복대립 유전의 대립 유전자 가지수는 3가지까지가 한계였단 말이야. 평가원에서. 물론 예전에 7월 교육청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4가지까지의 복대립 유전이 나왔지만 평가원에서는 드디어 처음 출제가 된 거야. 이해 되겠지? 이제 대립 유전자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의 우열 관계가 전부 다 뚜렷하대요. 이해되겠어?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D하고 E의 관계, 뭐 이런 우열 관계를 뭐라는 얘기야?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유전자가 4개면 체세포 하나당 2개의 유전자를 가졌을 때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나 이거지. 그치?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러면 AA 가능하고 AB 가능하고 AD 가능하고 AE 가능하고, 그래서 BB가 가능하고 BD 가능하고 BE 가능하고, 그 다음에 DD 가능하고 DE 가능하고 EE 가능하니까 4, 3, 2, 1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7개, 9개, 10가지의 유전자가 나올 수 있겠네.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4개의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전부 다 뚜렷하다고 했기 때문에 표현형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1가지, 이렇게 2가지, 이렇게 3가지, 이렇게 4가지. 이거는 내가 우열관계를 이렇게 됐을 때 가정했을 때 이렇게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문제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이때 표현형의 가지수가 4가지를 또 색깔별로 직접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각 유전자가 어느 색깔을 결정하는지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3번째 조건을 보면 대립 유전자 기호별로 해서 우열관계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봐보자. 현재 AD하고 BD의 몸색이 똑같대요. 그럼 이것의 몸색이 똑같다는 얘기는 D가 B에 대해서, 그래서 D는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에서 A하고 BB하고 BE는 몸색이 서로 다르대요. 당연히 A하고 A는 유전자 자체에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지. 그렇지? 그러면 AE하고 B를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몸색이 달라요. 만약 라지 E가 A와 B에 대해서 전부 다 우성이라면 A하고 N은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 근데 다르다는 얘기는 A와 B는 각각 E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E에 대해서 우성이고 A도 E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야. 이해 되겠냐? 됐지? 자, 그 다음에 B하고 BB하고 B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놈과 이놈이 서로 표현형이 달라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방금 했듯이 B가 E에 대해서 우성이면 이놈과 이놈은 서로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표현형이 달라? 그 말은 E가 B에 대해서 우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면 실제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E는 B에 대해서 우성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E가 B에 대해서는 우성인 거 확실한데 여기 E는 A에 대해서 우성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A가 E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지만이 이놈과 이놈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 붙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교배 결과를 통해서 이 각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털 색깔을 우리가 확정해 가야 되겠네. 이해 되겠지? 한번 해보자. 자, 현재 2번째 교배 결과가 있어요. 이때 회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교배를 시켜서 이들 사이에서 검은색과 붉은색의 비율이 1대1이 나왔다 그랬지. 그치? 이때 여러분 해석할 때 주의할 게 부모의 표현형하고 다른 표현형이 나왔네? 그럼 A가 열성이고 A는 우성이나 바로 가면 안 된다.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A가 바로 열성하면 안 돼. A가 열성, 우성이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A가 우성, 우성, 열성이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열성, 우성, 우성이어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배 결과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놈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우성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특히 복대류전은 이 결과를 오해하지 말라고. 이해 되겠지? 우리가 이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마지막 교배 결과거든. 대체 그 마지막 교배 결과가 뭔지 해보자고. 우리가 세 가지 표현형으로 결정되는 복대리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2대 1대 1의 비율을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우열관계를 따져가면 돼. 이해 되겠지? 그러면 갈색하고 붉은색을 교배를 시켰어요. 됐지? 미들 사이에서 붉은색과 그 다음에 회색과 그 다음에 갈색이 몇 대 몇이 2대 1대 1이 나왔지. 됐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부모와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왔단 말이야. 됐어? 이때 이놈이 뭐로 확정이 돼? 열성으로 확정이 된다고. 오케이? 이런 경우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하나가 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놈이 이놈에 대해서 항상 우성이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세 가지 표현형 중에서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부모하고 다른 표현형이 나왔으면 A는 무조건 A하고 A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모의 표현형 중에서 똑같이 나온 표현형 중에서 이 비율, 가장 높게 나오는 비율이 이 세 가지 표현형 중에서 최상위 우성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최상위 우성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형질에 대한 우열 관계를 따지게 되면 붉은색, 갈색, 회색 순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검은색은 가장 끝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가거나 여기 중간에 들어가거나 가장 최상위 우성 유전자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제 이걸 뭐 해야 돼?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됐지? 그걸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아내는 거지. 이해 되겠어? 보면 만약에 회색이 우성이고 A도 우성이고 A가 열성이라고 가정하자고. 봐봐. 그러면 여기서 찾아낸 우열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버리지. 왜? 붉은색은 회색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 관계에서 이렇게 열성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 되겠어? 아, 그럼 이런 관계는 아니구나. 이런 관계는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이놈을 내가 열성으로 잡아요. 됐어?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우성으로 잡자고. 우성으로. 됐어? 그럼 이 검은색은 회색보다 더 열성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검은색이 여기에 위치를 하겠지. 그럼 검은색은 최하위 열성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럼 얘는 무조건 검은색이 되지. 이해 되겠냐? 그러면 A는 붉은색에다가 검은색 유전자를 갖게 될 것이고. 됐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검은색만 갖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놈이 검은색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회색도 가져야 돼요. 이해 되겠어? 그러면 흐름상 보면 이 붉은색이라는 유전자를 이 부모는 절대 가질 수가 없지. 이해돼? 얘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관계도 아니었다는 얘기네. 마지막이지? 그럼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 A가 열성, A가 우성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가 열성, 그 다음에 A가 우성이라는 얘기. 이때 우성은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다. 이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가보자. 그러면 이 검은색은 회색보다 우성이어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중에 뭐냐 이거야. 이해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하자고. 그렇지? 그러면 회색은 열성이니까 얘는 무조건 회색 유전자를 2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회색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뭘 가져야 되니? 붉은색을 가져야 돼요. 이해 되겠어? 그럼 이 붉은색은 A가 줄 수 없지. 그럼 이 붉은색은 A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바로 붉은색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검은색이 나오려면 검은색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A가 이형제합인데 검은색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검은색은 붉은색보다 더 우성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검은색이 최상위 우성 유전자가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우열 관계를 따지면 검은색, 붉은색, 갈색, 회색 순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A가 바로 D가 되고, A가 바로 A가 되고, A가 바로 E가 되고, A가 바로 B가 된다라는 점이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1대1이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 붉은색, 회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은색, 회색만 나오기 때문에 이놈의 유전자가 검은색하고 회색, 이 두 개의 유전자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검은색 우성이니까 검은색하고 붉은색이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상 기호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때 BB 있지? 이때 BB는 결국 A잖냐? 그러면 이 BB는 무슨 색이 된다라는 거야? 회색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재 니은 보이지? 그럼 이 니은의 붉은색이 이놈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이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때 회색은 최하위 열성이니까 얘는 무조건 BB가 돼요. 됐어? 그럼 얘는 B를 갖고 붉은색이어야 되니까 AB가 되겠네. 됐어? 아, 니은은 얘가 니은이니까 니은은 AB가 된다라는 거. 됐어? 그 다음 이들 사이에서 붉은색이 나왔잖냐? 그럼 이 붉은색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B에다가 갈색이어야 되니까 E를 갖고 있겠네, 이렇게. 이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붉은색의 유전자형은 AE하고 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붉은색이 바로 20A가 되는 거니까 이 붉은색에 다시 한번 유전자형을 정리하면 AE하고 그 다음에 AB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대 몇으로? 1대 1로 이 안에 존재하는 거야. 총 4개 중에 2개 있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네. 기억 봐보자. 자, 동그라미 기억의 몸색이래요. 동그라미 기억의 몸색 회색 찾았고 틀렸지? 자, 니은의 유전자형이래. 니은의 유전자가 어디 있냐? 니은의 유전자형이 아까 어디였지? 이거였지? AB 맞지? 자, A의 수컷하고 유전자형이 DE인 암컷을 교배하래요. 이놈하고 DE를 교배하라고. 그래서 붉은색 몸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A는 유전자 이것 중 하나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놈하고 먼저 교배를 시켜서 붉은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을 교배시켜서 붉은색이 나올 확률을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각 사건에서 나온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교배를 시켜버리자. 이게 되겠지? 그러면 한꺼번에 교배를 시키면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D하고 E가 나오게 되고 이놈을 한꺼번에 교배를 시킨다는 얘기는 A가 하나 있을 때 A가 하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생식세포를 보게 되면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E하고 B라는 세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A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가 나와요.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A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A도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이건 이미 확정됐으니까 이놈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 이놈의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러면 이 붉은색이죠. 됐어? 그럼 D는 검은색이니까 이놈과 만나면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색이냐? 여기는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됐어? 그럼 이놈과 이놈이 만났을 때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붉은색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걸 곱하면 여기 확률이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5번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왜? 기호별 대리 유전자들 우열 관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배 결과를 통해서 형질별 우열 관계를 따져서 이 기호와 실제 형질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확률로 끝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소 복잡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복대리 유전 중에서 드디어 평가원에서 4가지 대리 유전자까지 건드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오케이?